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 1월 28일이네요. 1월 2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어제 한노엽 이사회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노엽 이사회에서 이 한노엽도 그 단체 공식적으로 이 법 통과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확인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문호건 부회장이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한노엽이 가세하고 그다음에 법정단체인 정보나눔회가 함께 가세를 해서 이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저지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정들을 좀 말씀드리면, 전재현에서 주관하는 골기대회가 2월 2일 날 10시 반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산업은행 그 옆에 지금 계속 골기대를 하는 그곳에서 골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2시부터 우리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 22개 단체가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회실에서 열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율 경영은 존재하지 않고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는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경쟁과 민간 영리를 포함한 민간 행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익 추구 및 자율화를 통한 시장 경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로 전개되어 민간 중심의 인프라 확대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5,000개의 노인 요양시설과 약 12,000개에서 15,000개의 재가기관들이 셋업이 돼서 보건복지부가 볼 때는 인프라가 포화 상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시한 적 아닙니다. 정말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고령 인구가 지금 12%에서 나중 20%까지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이 인프라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장 단계에 이르러서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게임의 규칙을 중간에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자율화를 통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다가 시장 경제 및 자율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비영리화를 통한 통제 모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부도덕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첫 번째 시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무회계규칙을 통한 통제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비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이었죠.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7일 그동안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 법인에게만 적용해온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재무규칙을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에게 적용하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 법안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을 하나 끼워놓은 거죠. 그 다음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는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비영리화를 종결짓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세법상 비과세라는 말과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는 개인과 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들이 사업자를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과 영리법인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논란의 불씨를 맞는 것이죠.
민간에 자산을 투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어떻게 정부가 마음대로 비영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급여 수가를 통한 통제였습니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사는 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구실로 장교양보험제도 시행 초기부터 경영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설들의 운영 상태를 파악한 뒤 점차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하기에 급여 수가를 인상을 하거나 급여 수가 인상을 동결하거나 소폭으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영 비용의 60이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규모를 결정하는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 수가 인상을 해온 것이죠. 거기다가 입소정원 9명 이하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몇 년째 수가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설에 비해 부족한 인상률을 보여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음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를 통한 지나친 통제는 이제 더 이상 소규모 장기화기관 운영자들이 적자에 버틸 힘이 없어 도산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가 인상 동결과 이윤 제로의 정책은 장기화 기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남인순 의원이 급여를 처우 개선을 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하고 처우 개선비를 더 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과연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지급하는 급여 수가가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주느냐?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가가 결정되는 기준을 대공개를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가. 저희가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요양보호사 수가의 문제점들은 급여 수가에 월 160시간이 계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대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요양시설에서는 딱 160시간 이상 160시간을 맞추지 않고 160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는 그 돈을 모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여 수가는 딱 160시간 맞춰가지고 나왔다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그 요양시설 기관장들이 봉급을 적게 주는 그런 데는 물론 질책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95% 이상의 기관들은 급여 수가 받은 데서 그대로 줘도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가 급여 수가를 책정한 기준을 대공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요양보호사 처우가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화 기관 운영자를 부당행자 및 범법자로 취급하며 탈시설을 유도하는 지나친 통제 행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화 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는 갑질의 횡포로 많은 장기화 기관들이 치를 떨게 하는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이 현장의 상황을 알고자 하면은 현장에 방문해서 대놓고 방문하지 말고 몰래 방문해가지고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조사 과정의 횡포나 협박, 강압은 도에 지나칠 정도며 조사 통지서에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죄인들을 신문하는 것처럼 종사자들을 한 명씩 독립된 방으로 불러 이미 준비한 유도성 질문하고 무조건적인 사실 확인서 작성을 하거나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거부할 시는
자격 정지 등을 운운하는 행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뢰를 상실하게 충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이익 방지를 빙자한 공공성과 투명성의 강조를 이유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장려법이 그렇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고 노인장려한 기관들이 부당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 통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인장려보험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시도는 타 법률의 범위를 초월하여 만든 장기요양 기관만의 법과 규정으로 자연적으로 부당행위자와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적인 통제입니다. 타 법률에서는 우리가 육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행정의 근간은 육법입니다. 상법, 민법, 노동법 이런 그런 육법 전서에 나오는 것이 근간이고 나머지는 파생법인데 이 노동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육법의 아래 하위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노동법이라든지 상법의 기준을 초월해가지고 장기요양 기관에만 맞는 장기요양 기관에 적용하는 법을 만든 게 많죠.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상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월 160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1시간만 모자라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 수가를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횡포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노동부에다가 이 근로기준법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월 160시간에서 1시간이 모자라면 1시간 모자란 만큼 월급을 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장기요양 보험료가 한 사람 1시간이 모자라서 안 나와도 우리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횡포죠. 근로기준법상 월 160시간에서 1시간이 모자라도 기관들은 종사자에게 급여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그래서 2015년에 들어서 개선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월 160시간 미달 때문에 환수를 당하거나 감산하거나 또는 적발이 돼서 부당 비용 청구로 적발이 돼서 현지 조사를 당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015년 들어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못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규정을 통해서 장기요양 기관을 압박해왔고 이러한 잘못된 제도들로 인해 부당급여 청구자로 몰려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환수를 당한 기관 운영자들은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보건복지부가 말한 부당행위자, 범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생긴 부당행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60-70%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법으로 적용하는데 어떻게 공공성, 투명성만 강조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통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할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에 자율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만 남아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이 범법자라는 구실에서요.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은 그 보건복지부의 통제 강화에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단체들이 그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이유는 바로 자율 경영 없는 통제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기 또는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개정안의 취지를 변질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본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규칙의 제정이라는 법안 개정의 취지를 크게 이탈한 졸속법안입니다.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굉장히 강하게 어린이집과 같이 이 재무규칙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2014년 3, 4월경 보건복지부도 이를 시인해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보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개인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무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재무규칙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바탕이 바로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개정안은 그런 초기의 목적을 다 빼버린 채 어떻게 그 개정 법안의 취지를 말하고 있냐면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현행 재무규칙을 적용받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와 불법 부당 컨트롤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개정의 취지로 둔갑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자, 두 번째는 계약조항에 아주 민간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계약조항의 조항을 추가로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개정안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전출금 등의 처리 방법을 개선해준다는 빌미로 민간기관들이 생존의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계약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무회계 정보 처리 관리 주체를 지금 현재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준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 기업이죠. 공기업이지만 위탁사업 공기업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무회계 정보의 관리와 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둘째,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율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강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순수하게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권을 침해하는 유연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기준 위반을 이유로 사업 폐지 등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최근 판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고의적인 기관 자금의 유용 및 탈법 행위는 현행 형사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충분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동법률 개정안에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책임한 재무회계 규칙의 획일적 적용은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범죄인으로 내몰아 우리나라에게 세월호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연합,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연합 회의는 대체 법안의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상기 사유로 인해 보건복지부와 법 개정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고 3대 계약 조항이 삭제된 대체 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이 해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정안은 폐기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보다 더 열악한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
복잡하고 전문 인력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재무회계 처리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의 행정의 번복이며 행정규제 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요즘 행정규제 개혁을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행정규제 차원에서 생존에 관련된 민생 기업들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현재 대부분 장교기관 운영자들은 이미 강화된 통제 제도나 법에 따라서 이미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교기관을 범죄인으로 보는 것은 장교양 사업의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고 있는 지나친 과대 포장이고 잘못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민간단체들, 민간장교기관이 어떤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통제와 민간 장교기관의 생존에 필요한 자율성 측면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점을 보건복지부라든지 법안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꼭 인지하시고 꼭 주의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는 민간 장교기관이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기로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필사직생의 마음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1월 20일자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노인장교연합 대연합회에서 한노협에서 주최한 관제 세미나를 저지하는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관제 세미나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한노협 집행부가 저를 포함한 3사람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소를 지금 당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바로 서고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